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주 심리 상담 그리고 불교와 관련 지어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학 특강 제2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사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많이 풀어봐야 되죠. 그래야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례는 어, 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하는 분이죠. 상담. 실제 현업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이제 문자 메시지네요. 정말 인생에 막힘이 없고 정말 전진만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주와 운이 참 궁금합니다. 물론 그분 잘 풀어요. 풀었는데 스님의 견해나 그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스님은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상담도 하지만 주로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흥미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이제 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주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물복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 뭐 크게 뭐 대불 같은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혼 때 100만 원으로 가지고 신혼을 시작했다면 100만 원 가지고 신혼식 75세 정도 되는 신혼을 그러면 예전에 신혼 때 100만 원으로 살 수도 있어요. 100만 원으로 조그마한 이제 방 하나 얻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래도 한 200억이 정도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이분이 주로 이제 안경점을 많이 내가지고 국내도 여러 군데가 있고 국외도 있다고 합니다. 호텔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예, 에, 어, 재물복이 풍부한데 그래서 재물복이 풍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항상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격언을 알아요. 격언을 항상 공부하면서 배워놨죠. 뭐라고요? 자, 이해합니다. 신왕, 제왕. 신왕, 제왕이면 어떤 얘기다. 예, 고스에 다 내려오는 얘기. 이런 것들을 꼭꼭 하나씩 익혀 놓으면은 참 상담에도 도움이 되고 사례 푸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신앙제약인가 하고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75세에 경인년이네요. 1950년생인가 봐요. 그러니까 6.25 사변 때 태어났습니다. 6.25 사변 때 묘월이니까 이제 아직까지 묘월이면 6.25는 6월 10, 6.25, 6월 경인년 1950년 6월 25일이라서니까 묘는 아직 태어날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네요. 그걸 참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인년에 태어났고, 묘월에 태어났고, 기묘월에 태어났고, 태어난 날짜가 을축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실 때, 어쨌든 을축일이다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재물과 관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굉장히 근면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을축이니까 뭡니까? 꼬부러진 게 많잖아요. 곡각살이 있잖아요. 을도 곡각이고 축도 곡각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좀 신병, 마음의 그 이제 몸신자, 예, 몸에 어떤 뭐 질병 같은 거는 좀 있겠다. 근데 운이 좋으면 질병이 안 나타나는데 항상 나타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현성이 있는 사람들이 을축이. 그런데 사주를 다시 봤더니 을축이 을목이 언제 태어났어요? 묘월에. 묘월이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는 계절에 딱 맞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월지를 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득했다. 가 자기가 자기 계절에 을목이 자기 계절에 태어나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태어난 해도 인해다, 목해다, 목.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 묘가 30점이고 인목이 10점이네요. 요만 해도 뭐가 됩니까? 굉장하게 40점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작까지 합쳐주는 작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수백목해서 목이 세다. 근데 토가 자세히 보면 토가 목 주위를 토가 뺑 돌렸어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돈, 돈, 돈이, 때문에 돈 버는 거다. 토가 엄청 토도 많고 또 뭐도 많습니다. 목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토에 비해서 토보다는 이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그 계절이 왕이 최고잖아요. 예. 계절에 태어난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목세가 강하다. 그래서 목이 강한 사주니까 목은 어디로 나가면 나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 햇빛을 받아야 나무가 자라지. 그래야 땅에 뿌리를 깊이 박잖아요. 물론 물도 필요해요. 근데 일단은 물도 물이지만 초목 같은 경우는 태양이 비춰주면 엄청나게 강압성 작용을 해가지고 뿌리를 막 내립니다. 그때 물론 물이 필요하죠. 물이 이제 수가 이번에 밤에 태어났으니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철이 아니고 골치겠습니다. 요거는 봄철, 봄철, 예, 봄철의 자시. 그러면 뭐 조금은 약간은 신강 쪽에 두면 되겠습니다. 신강의 관인상생, 뭐 신강이 뭐 관인 그 정도 신강. 자 그러면 이분은 목이 화로 이 전개가 돼야 좋습니다. 그게 화로 나가면 좋겠고 흥신은 오히려 화를 극하는 수나 토를 극하는 목이 별로 도움이 됩니다. 그럼 금은 이제 지지로 오는 금은 어, 목이 별로 이 흉신이니까 밑으로 지지가 금이 오면 목을 쳐줘가지고 금은 좋겠습니다. 하늘로 오는 금은 어떻게 놓냐? 역시 토가 양쪽에서 토생금이 주니까 토의 힘을 받아가지고 금운이 전개가 되니까 어,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지 않으면 보통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자. 지지 금운도 목을 극해서 먹는다고 청간 금운도 원국의 토의 작용으로 그래도 먹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재앙으로 매우 부자명으로 볼 수 있고 을목이 봄철에 태어나서 신앙하다. 목이 이때 태양을 만나면 재물복이 화생토가 되잖아. 그쵸? 화생토. 그러니까 화가 있으면 좋은데 화와 관계되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는데 사실 안경점은 광학성 작용, 광학 렌즈도 되지만 안경은 눈을 갖다가 이렇게 밝게 해주잖아요. 밝게 해준다는 말은 그것이 화의 개념, 화. 예. 안경은 화로 보면 돼. 빛을 들어오게 하는 빛과 관계돼요. 그래서 이분은 안경점을 해서 벌고 그것을 예, 국내에도 잘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봤죠. 그리고 해외도 진출을 해서 예, 물상결합이 돼가지고 물상결합을 이분은 직업 선택을 참 잘했다. 그래서 아주 좀 전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분도 종교인 목화통근이죠. 목화통근 목화가 어, 통명 통명입니다.
통해서 밝아지는 목화가 합쳐서 아니 목화 같이 쓰면 화가 되잖아요. 그 통명이라서 굉장하게 밝아지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보통 보면 아까 지난 시간에 그런 경우에는 계몽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종교 교육가 등등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 또 이제 광고를 한다든지 또 TV라든지 이런 쪽에 언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그것이 어, 밝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분 경우에는 이 화가 이렇게 오게 되면 독생화하면 화가 식신상간에 해당되니까 굉장하게 연구궁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연구궁리 많이 해서 뭘 연구궁리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돈 벌자고. 연구궁리에서 돈을 버는데 굉장하게 일조를 한다. 일조를 그리고 뭐로 돈을 벌인다? 이분 직업이 안경점을 해서 돈 벌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운을 보고 그 운에 맞춰서 그분이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인생을 이렇게 한 분들은 참 잘 살아요. 근데 마침 운도 따라주는 겁니다. 운이 안 따라주면, 대운이 안 따라주면 아무리 내가 발부동 쳐도 그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운이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주 원국도 좀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뭐 원국도 좋고 대운도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사례들은 마치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 조금 못한 그 운을 사주 원국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어, 좋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스터닝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 비견급제가 많다. 에너지가 충분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견급제의 에너지를 힘을 좀 빼주는 설계시켜야죠. 이면은 비견급제를 그걸 해주는 거예요. 관성적인 것으로 나아가서 뭘 한다? 직업을 가져. 아니면 아예 힘을 빼는 쪽으로 직업을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파로서 했으니까 시킨 상하니까 안경을 만들고 이렇게 뭐 수리하고 안경 뭐 이렇게 안경 관련된 연구를 엄청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면 할수록 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대운이 경진, 신사, 이모, 개미, 합신, 의류, 동술, 정해 무자인데 역시 화토가 좋다 그랬잖아요. 화토가 그 밑에 보면 빨간 걸로 해놨는데 사오미 이렇게 그래서 12세부터 40대가 한 30년이 화운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화운은 요거는 이제 조토죠. 조토도 화에 가깝습니다. 조토는 화에 가깝습니다. 이게 오화 그다음에 사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거문이었잖아요. 지지로 아까 지지 거문은 목을 이렇게 그걸 해서 그랬죠. 왜? 목이 흉신이니까 목을 제압을 해준다. 이 금이. 그래서 어, 금은 이러한 데는 뭐가 됩니까? 관이죠. 관. 관이 나와서 소를 갖다가 잡아주구나. 금이 금이 목을 잡아주더라. 목을 잡아주니까 목이 토를 너무 극하는 것을 견제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나왔죠.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 40, 42세, 50, 20년 동안 금을 놓은 바람에 돈 버는 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돈을 벌어요. 토가 많 풍부해요. 그러면 토가 풍부하지만 목이 계속해서 그걸 해주니까
그냥 돈이 다 날아가기 쉽단 말이야. 이때 돈을 다 쓰지 못하게, 날아가지 못하게 비경급제를 그걸 해주는 관성이 오게 되면 이분은 필시 부사가 됩니다. 자들은 신앙재앙에, 다시 말하면 신앙재앙에 관성이 있어가지고 신앙을 그걸 해준다든지, 이렇게 운에서 그걸 해준다든지, 사주운에서 그걸 해주면 매우 좋다. 이분은 다행히 그 문이 딱 전개가 돼가지고 아주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간목, 을목, 흉신인데 이것을 지지에 있는, 지지에 있는, 예, 그 금이 목을 이렇게 견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살만하죠. 그리고 이제 대운, 세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대운을 볼 때에는 30년 주기 보라 했죠. 4, 5년 식으로. 이거는 신유술까지, 병술까지 이제 흘러가지고, 술토가 이제 좋던데, 술토는 좋던데 병술이잖아요. 병술로 이렇게 65세부터 병술되고, 70에, 75세니까 정화운에 와 있습니다. 정화운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화운은 이분한테는 매우 좋다. 왜? 식신상하니까 영구궁예만 옵니다 말이에요. 정화운은 이분한테 도움되죠. 도움되고. 정화도 도움되고. 근데 신유는 아까 말한 대로 금으로서 지지에 있는 금을 목을 제압을 해주니까 그런대로 괜찮다. 그래서 또뭐 이 금이 또 이쪽에 보면은 신금이 이렇게 떴네요. 저 어릴 때 신금이, 또 신금이 있고 신사가 있고, 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이모가 있네요. 이모가 있어. 이모가 있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다음 개미가 있어. 개미가. 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까지 해서 어, 와, 용신이 왔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원래 대운, 세운을 볼 때 10년 주기를 볼 때에는 지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사오미가 파토니까 좋았고, 젊을 때도 뭐 공부도 좀 했겠고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 중간에 신유는 그래도 지지를 목을 잡아줘서 좋다, 무난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0대 넘어가서는 역시 병술, 오온이 왔고 하토온이 왔으니까 굉장히 또 좋았다. 그냥 뜻대로 좋았단 말은 뜻대로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라. 그리고 이제 70세에 넘어와서 정혜운을 만났는데, 여기서 정화가 을목과 관계해서 목생화에서 정화가 예, 화가 오고 좋잖아요. 좀, 그렇게 보면 되겠어. 그런데 이제 이 을축이 일은 을축일이고 세우는 갑진년이고 81, 여기는 81이 아닙니다. 72, 72 대운이 정대운이 에, 그 정대운이 어렸어. 이 내년에 내년 다음에 내년이다. 익년 내는 익년이 열사년인데 정화대운이 목화로 만나고 병으로, 그 다음에 또 병호 예, 예, 되면은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을사 병호 세운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아,
목과 관계에서 이제 불 붙지요. 불 붙어서 오늘 전개를 짓기 되니까 나쁘지 않다. 그러면 70대 후반에 해운이 오지, 해운. 해운이 오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운이 좀 소강 상태가 되겠다. 소강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 뭘 준비하면 좋겠냐? 이건 여기에 해가 인의 한목, 해묘미 여러 가지 걸리지요. 해가 이제 신강을 끓여야 하니까 갑자기 해가 해, 자, 축, 삼합이 되잖아요. 보세요. 해, 자, 축. 그런 게 요 후반기 때 72세 후반기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딱 보니까 해가 축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노인들은 뭘 주의해야 돼요? 합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을 주의해가지고 특히 예, 건강, 건강을 신경 써라. 보시면 아직까지 수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케이스는 매우 빨리 예,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게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물론 지금 운동 많이 하고 뭐 건강 체크하면 다행이고 그런 걸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을축은 을축 일에 태어나신 분은 부지런하고 재물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리했듯이 신앙, 재앙이면 부자로 산다는 얘기를 했죠. 을목이 봄철에 태어나 신앙하다. 목이 태양을 만나면 목이 태양을 만나요. 목이 많은 사람이 태양을 만나면 목생 화 해가지고 화는 토를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는 재물인데 화가 밝으니까 화생토 해가지고 말하시다. 그러니까 이 안경 직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경 직업은 눈을 활짝 밝게 해주고 그리고 화를 갖다가 울상 예,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예, 매우 매우 중요하다. 어? 우리가 직업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잘 해보면은 비견급제가 원래가 8번, 9번, 1번이 8번이 비급 급제를 하는데 비견급제 합쳐서 8번이에요. 9번은 평간이고 1번은 정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역을 표출한 영역. 영역에 대해서 누가 들어오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영역을 중시한 생각이 항상 영역에 어떤 영역을 내 영역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내 영역을 침범했느냐 안 침범 요런데 굉장히 관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항상 뭐가 많아요? 화가 많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좀 감정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 식신은 애정 관계가 되고 사랑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생각을 좀 식신 방향, 화잖아요. 여기서 화잖아요. 식신 방향으로 이분 쪽으로 도우면 자기네 에너지를 예, 불태울 수 있어서 그로 인해서 돈을 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분 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된다? 개운이 된다. 그렇죠?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8번이 현재 신강하잖아요. 8번이 신강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쪽으로 가면은 개운이 된다. 심리적으로는 뭐냐? 베푸는 거죠. 이 100% 나누면 그것이 다시, 사회 환원을 해가지고 다시 기어서. 그것이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다가 돈을 이렇게 쏟아내면 그 사회에 내준 그 돈이 다시 굴러가지고 몇 배로 굴러가지고 기업체를 또 살립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바로 예, 돈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해주면서 예, 베푸는 자체가
기업을 살리는 게 이렇게 보면. 자, 근데 거꾸로 이 사람 만약에 그랬는데 역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심각하다. 내가 막 엄청 심각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만약에 오로 간다면 오는 증인이 있어. 증인이 가면은 더 강하게 나를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역방향이야, 역방향. 역방향 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미스테리처럼 해서 완전히 그냥 힘들게 되는 역방향, 정인방 역방향입니다. 그게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사람은 식신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번 방향으로 가야 개운이 된다. 이런 개운법을 좀 맛깔스럽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편제. 자, 편제는 이분이 그게 이제 왜 급제라 했나 하니 우리 애니그램을 공부를 해보면 그동안에 오차를 해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월지와 일지가 가장 작용을 많이 해요. 월지와 일지. 월지가 비긴이지요. 그래서 비급 8번으로 바꾸고 여기까지가 끝나면 8번. 예, 8번으로 바꾸고 현재는 아까 7번이거든요. 7번. 변이는 4번이에요. 4번. 국제는 뭐 아까 말한 8번이죠. 8번. 이건 이제 8번이 이렇게 많다면 지지만 가져봐도 되는데 특히 월지 이것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보라. 그러다가 급여 입학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되겠어. 비급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견급제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운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식신 방향으로 상간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특히 식신 방향이 왜지 이제 한국 애니그램하고 또 우리 사주 심리에 나오는 사주의 십성과도 그 이론이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기억이 났다가 다음 상담하실 때 월지나 일지가 뭐인 사람 비급이나 급제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래서 심각하다고 한다면 식신 쪽으로 가면 좋겠다. 때에 따라 상담도 괜찮고 그래서 상담 쪽으로 가면 우리 열리겠다. 좋아지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7번이 또 편제가 또 을축이니까 을축 편제가 맞는데 이 편제 7번은 영역형이 아니고 의지형이 아니고 생각하는 사고형이에요. 사고형. 사고형이 5번, 6번, 7번 이상. 5, 7. 감정형은 8, 9, 1이고 또 사고형은 5, 6, 7이죠. 5, 6, 7. 5번은 아까 얘기한 정인이고 6번은 정관이 정관. 그리고 7번이 편제란 말이에요. 지난번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은 사고형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아.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어떤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번이 에, 5, 6, 7, 5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많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면 정보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5, 6번 정관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충성을 해야 된다. 충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정이라든 이게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 해야만이 이 조직 그런 상황에서 조직에 힘이 되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된다? 어,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배우는 게 많아야 되고 조직을 하려고 하면 항상 충성스럽게 다른 사람들한테 원리 원칙대로 잘 해줘야 돼. 공평무사하게. 그리고 어,
7번은 뭔가 하면 같은 머리를 쓰는 사고형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녀야 돼. 직접 가서 사람 만나고 직접 만나가지고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경계는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 사고. 어쨌든 이 정제는 방향이 이 사고형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정인 쪽으로 가야 돼. 왜? 현재는 고통받는 걸 싫어하거든. 고통받는 걸 싫어하고 너무 띵까띵까띵까 맨날 놀려고 한단 말이야. 자, 놀려고 하고 바깥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공부난방으로 막 이렇게 예, 예, 지식을 습득하는 거를 정의는 학문적이고 학구적이고 내면적으로 이게 내면적이고 학구적 이런 쪽을 이제는 개발해야 되고 그걸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당연하게 7번은 5번 쪽으로 움직인다. 근데 움직이게 되는데 1번이 많아 1번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꼼꼼하고 정제도 같은 관리를 하는 건데 정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 바운다리에 내 이건 내 거야. 내 바운다리야. 이게 내 바운다리 치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게 정제. 그런데 이 정제는 4번, 7번은 그 정제 쪽으로 가면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 정제는 정제, 편제는 편제를 함께 뭘 해야 돼요? 아주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돼요?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예,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런 걸 해야 자기의 어떤 정지성이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봐서 이거 공부하겠지만 잠깐 이게 애니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 시간도 또 공부합니다만 아까 배웠던 8번이 이렇게 2번으로 간단 말이에요. 8번이 보면 도전적인 사람이 리더십 있고 결단력이 있는 것은 좋고 근데 장점은 이제 리더십 있고 결단력 있다는 게 도전적이라는 좋은 건데 단점은 비협조적이고 좀 거칠고 공격적이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 어쨌든 간에 상대가 굉장히 이제 이 조금 안 좋은 형상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굉장히 8번은 고쳐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 폭력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것을 순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번이다. 이번이 뭐냐면 조건 없이 베푸는 거 도움 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그럼 아까 이 편견은 뭐냐면 즐거움, 호기심, 뭐에 대한 고통을 피하려고 이건 미래에 대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런 실론의 적개심을 갖고 에, 또 혹은 폭식도 많이 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이 7번이 5번 쪽으로 가면 5번 쪽으로 5번 쪽으로 가면은 뭐예요? 5번은 이 정인이 정인 2, 3, 4, 5, 6, 7 정인인데 이 정인은 학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이런 쪽으로 가면 집중과 열정을 탐구했으니까 하는. 근데 만약에 7번이 거꾸로 1번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긴장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우울증이 생겨요. 7번이 1번으로 간다. 편제가 1번은 뭡니까? 1번은 정제거든, 정제. 정제 쪽으로 가고 너무 자기 나름 틀을 만들어가지고 세밀하게 하고 이런 걸 7번이 그런 쪽으로 나가면 힘들어집니다. 아직까지는 5번 쪽으로 가야죠. 7번이 거꾸로 1번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역반영이라서 좋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예,
표를 하나 외워놓으십시오. 여기 보면 순방향은 824175 3693. 자, 순방향이 이제 그런 방향을 가야 되는 겁니다. 8번은 2번으로 가고 2번은 4번으로 가고 4번은 1번으로 가고 1번은 7번으로 가고 7번은 5번으로 가고 5번은 8번으로 가고 8번은 3번으로 가고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8 끝나고 8번 다시 2번 가야죠. 8, 2, 4, 1, 7, 5, 8. 자, 8번은 2로 2는 4, 3. 여기 있는 369는 여기 있는 세모 삼각형, 삼각형이 369입니다. 이게. 369강에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무난한 사람들, 한쪽 치우치가 않고 무난한 사람들이 369라고 그래요. 이거 딱 보십시오. 369는 무난한 사람이고 1번과 8번은 좀 극을 가리죠. 거기도 보면 369 해놨는데 2번, 3번, 4번은 특히 2번과 3은 서로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순방향은 8241 758 8241 758 그러고 이제 3693 역방향이 순방향이고 역방향은 거꾸로 보면 되는데 순방향만 외우면 역방향은 제대로 되니까 순방향을 외워갖고 적용을 할 때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주로 다뤘습니까? 아까 보시면은 재물복이 풍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어, 그에 따른 이 마음의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신앙장일 때 엄청 신앙학 할 때는 마음을 어느 쪽으로 가라? 식신상한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요건 반복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장마철 건강을 잘 하시고 이 안전사고가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선생님이 부상을 갔다 왔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 안전사고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저도 선생님도 안전사고 잘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여러분도 다 같이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